안녕하세요. 이종태 행복TV입니다. 아침에는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 좋다. 오늘 이 책을 소개할까 합니다. 이종태 행복TV는요, 고르고 고른 책을 엑기스만 뽑아서 재밌게 전해드리는 책입니다. 아침에는 죽음을 생각하는 게 좋다. 김영민 교수 지었고 2020년 출간된 책으로, 저자는 어려운 시기가 오면 이른 아침에 한적한 곳에 가서 죽음을 늘 생각하는 버릇이 있대요. 그런 생각을 하고 나면은 불안하던 삶이 오히려 견고해지다고 고백했습니다. 인간의 조건, 첫째, 삶은 전쟁이고, 둘째, 나그네가 잠시 머무른 것이고, 세 번째, 죽고 나면은 명성을 잇는다. 로마 황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명상록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죽음에 대한 명은 부질없는 생이기에 평생 욕망으로 몸부림친다. 소동파 이야기고요. 우리는 없는 것을 바라고 있는 것은 무시한다. 루크레티우스 로마 시인이 이야기했고요. 죽은 자신에 대해 슬퍼할 자신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장자가 이야기했습니다. 살아있지 않음을 슬프고 두려워한다면 태어나기 이전도 슬프고 두려워해야 할 것이다. 키케로가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시한부 인생이라는 걸 깨닫는다면 좀 더 다르게 살 것이다. 영원히 살 것도 아니면서 영원히 살 것도 아니면서 위대한 개츠비에 나오는 머틀이 이야기했고요. 아침마다 죽음을 각오하고 있어야 진정한 무사다. 일본 에도시대 무사 야마모토 스네모토가 이야기했습니다. 100년도 못 살면서 1000년을 살 것처럼 산다. 나오나 공이란 노래 가사입니다. 메멘토 모리, 자신의 죽음을 기억하라. 고대 로마 시대 격언입니다. 라틴어라고 합니다. 기대치 않던 시간이 오는 것에 감사하라. 삶이 견딜 수 없는 고통이나 고해라고 생각하면 죽음은 차라리 해방일지 모른다. 죽음조차 허락되지 않는 상태보다는 죽음이 나은 것이다. 삶이고 죽음이고 죽어가고 있다면 여생은 그저 덤이다. 천국, 지옥, 사후세계, 믿음에 대한 지혜. 없다고 생각했다면 없으면 본전이지만 없다고 생각했는데 있으면 좋죠. 천국이 있다고 믿었는데 있으면 당연하고 없어도 죽기 전까지 행복하다. 파스칼이 이야기했습니다. 신을 믿어야 천국 간다면 안 믿다가 만약 죽어서 천국이 있으면 낭패죠. 별이 밤하늘에 반짝여도요, 그 별은 이미 사라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 빛이 지구에 도달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입니다. 부고도 늘 죽음보다 늦게 오죠. 그래서 보이는 상당 부분이 죽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오늘 하루는 어떤 날일까요? 오늘은 어제 죽은 사람이 그토록 살고 싶었던 그 하루지만은 자살한 사람은 그토록 살고 싶지 않았던 그 하루이기도 합니다. 죽으면 흔적 없이 사라지나 죽기 전에는 하나의 우주였습니다. 사람은 두 번 죽는답니다. 첫 번째 죽음은 사회적 죽음으로 삶의 의미가 사라질 때, 두 번째는 육체적 죽음, 호흡이 사라졌을 때. 수명의 연장이 사회적 죽음과 육체적 죽음 사이인 연옥 상태만 길어질 뿐일 수도 있습니다. 아침마다 죽음을 생각하면 좋은 점이 뭘까요? 첫째, 죽음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에서 해방될 수 있다. 두 번째,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 성실껏 선택할 수 있다. 세 번째, 가짜 희망과 희망 고문에 농락당하지 않을 수 있다. 네 번째, 공포와 허무 조장에 침착할 수 있다. 다섯 번째, 욕심과 야망을 억누를 수 있다. 행복은요, 온천물 입수 10초처럼 오래 지사할 수 없는 잠시 쾌감일 뿐이다. 행복을 계획하는 건 오히려 인간에게 불행감만 가져다 줄 수 있다. 권투 선수가 링 위에 오를 때는요, 맞을 각오를 해야 됩니다. 링 위에 오를 때는 누구나 그럴싸한 계획 하나씩 갖고 있죠. 처맞기 전까지. 마이크 타이슨이 이야기했습니다. 단기 행복을 바라기보다 소소한 근심이 있는 게 좋다. 소소한 근심은요, 불행하지 않음을 알게 해주기 때문이다. 잠잠하면 사고치는 중이다. 애들도 조용하면은 대소변을 보는 중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걱정 없고 십자가 없는 사람이 없죠. 무더운 여름과 혹한의 겨울에는요, 이른 아침이 참 좋습니다. 밤새 열대 모기에 시달리거나 그런 추위에 떤 사람은 더더욱 그렇죠. 여름 아침은 시원하고 겨울 아침은 온도가 오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소소한 근심이 있어야 아침을 누릴 수가 있죠. 성탄절 전야 살쪄 돼지가 되어도 날 영원히 사랑할 거지? 당연하지. 하나님께 맹세할 수 있어. 그 맹세 때문에 지금도 함께 살고 있습니다. 지구 공전 주기에 따라가 한 살 먹는 건 인간이 정한 허구에 불과하다. 그것은 하필 12월 25일 예수 탄생이라 주장하는 만큼 근거가 부족하다. 따라서 노안, 주름, 오십견 등으로 나이를 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그래야 나이로 인한 스트레스가 확 줄어들 것이다. 꼬마였을 때는요, 가로수 집 엄마가 너무 아주 커 보였습니다. 그것들이 점점 작게 보이면은 다른 세계가 눈에 들어옵니다. 익숙해지고 작아져 버린 세계를 떠나는 여행이 인생이다. 세상이 작게 보일 때쯤 죽음이 시야에 들어오기 시작한답니다. 이것을 성장이라고 한다. 삶이 힘들어 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취직을 하고 괴롭히는 상사가 없고 빚도 없고 주 4일 건물에 봄, 가을에 해외여행 다니고 싶어. 이 말이 너무너무 길어서 평소에는 삶이 힘들어 라고 말할 뿐이다. 아침에는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 좋다. 이 책의 결론입니다. 모든 이야기에 끝이 있듯이 인생에도 끝이 있다고 합니다. 모든 이야기들이 결말에 의해 그 의미가 좌우되듯이 인생의 의무도 죽음의 방식으로 좌우될 수 있습니다. 결말이 어떠하냐에 따라 그동안 진행되어 온 사태의 의미가 바뀔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인간은 제대로 죽기 위해서 산다는 말의 의미이기도 하다. 죽음을 기억하는 게 사는데 도움이 되고 동기가 됨을 들어보았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